코로나19의 여파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 중에서 지난주 5월 인도 WTI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던 일은 단연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원유 수요가 실종하면서 국제유가가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쇼크를 기록하게 됐지만요. 사건의 전개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장 비용이 5월 인도물을 쥐고 있는 매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이나 그 이후의 인도물 가격은 상승했지만 변동성이 꽤 극단적인 편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원유 시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질까 싶죠. 그래서 오늘은 국제유가 상승 속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원유 업계에 대해서 대부분 생산이 아닌 저장 용량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나 많은 원유를 더 저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4월 10일로 끝난 주 원유 재고가 총 1,92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는 미국 석유협회의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략 비축류 저장고를 제외한 미국의 저장 가능 용량이 5월 중에 넘치게 될 것이란 것을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산업 용도의 저장고가 가득 차면 기업들은 정부 소유의 전략 비축류 저장 임대를 고려하기 시작할 텐데요. 실제로 에너지국은 걸프만에 위치한 2,300만 배럴의 저장 공간을 9개 업체에 임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뒤에도 5,500만 배럴이 달하는 저장 공간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어떠한 부분이 한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인데요. 미국 산유량의 감소폭을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건 바로 미 에너지정보청의 데이터가 각 업체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구성되는 건데다가 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간 데이터는 전반적인 추세의 반영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4월 중 산유량을 최대치인 일일 1,200만 배럴까지 끌어올렸으면서도 5월에는 일일 850만 배럴까지 또 감산하겠다고 전했는데요. 4월 산유량의 매도 계약이 체결됐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에너지 장관은 계약이 타결된 상태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아람코 측은 인사들이 또 원유를 재개한 갈 곳 없는 유조선들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시사했습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 4월의 물량을 다 판매하지 못한다면 유가는 또다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가 크게 하락할 때마다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시장은 그런 주장에 더 이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 생산한 원유 처분에 실패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당초 계획보다 더 큰 폭의 감산에 나서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노스다코다주를 포함한 원유 생산 지역들은 산유량 구제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해당 지역들은 관할 구역의 원유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의무적인 감산에 동참하게 될지 그 권한을 가진 규제 기간을 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생산 규제가 장기적으로 원유와 가스 인프라 투자에 타격을 입히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겠고요. 다음은 시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산유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주 단위의 규제가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의무적인 감산이 원유업계 전반과 또 그런 기업들의 경제적인 자립에 해가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가 되겠습니다. 네, 주 단위의 생산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전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요. 오클라호마, 또 텍사스, 그리고 노스다코다가 극단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텐데요. 규제 기관이 결정을 내리는 대신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한 주에서라도 규제 결정을 내린다면 다른 주들이 뒤따라 움직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